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월요일장 양지수가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8개월 만에 2220선을 돌파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혼자 주식하기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자,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장 흐름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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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 3주차가 됐습니다. 오늘 2020년 셋째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220선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설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여행 그리고 엔터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 부품주 쪽으로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은 전문가님. 네, 시작 전에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가요? 네. 제가 어떤 거 설명해야 되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고 갈 건데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주요 키워드가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이란 관련된 뉴스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실적. 이 좀 세 가지 정도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란발 뉴스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매매한 이후에 주말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어떤 전국에 변화가 생길지 조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도 무슨 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봐서 연습을 하는 이제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란이 미국이랑 이제 이런 긴장 국면이 나오면서 이제 외부에 적이 있으니 내부끼리 결집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곤 했었는데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여객기 안에 이란 국민이 13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국 내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살을 시켰다라는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결집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란 정부 입장에서 자기는 좀 불안한 이 정국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좀 돌려서 갈지 아니면 미국과 좀 대화로 풀어갈지 이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15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서명식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월 15일이라는 날짜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벤트 소멸이라는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에 무엇인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좋은 분위기 때문에 장이 좋게 올라왔지만은 아마 이제 이벤트 소멸로 차익 매물 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발표했으니 또 추가적인 뉴스는 없네 하고 실망 매물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쯤 될 겁니다. 목요일장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내일부터 미국 실적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씩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오전에 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없던 장에서 갑작스럽게 코스피 차트가 위쪽으로 뚫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네.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브레이크 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게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했지만 지난주에 이란발 호재, 미중 호재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한 이후 이 계기로 상단으로 좀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상방으로도 좀 빨리 나오지만은 조정 시에 빠르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익 실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남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다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전에는 최대한 절반 또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라도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고 아직 조금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조금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처럼 브레이크아웃 해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위쪽으로 돌려줄 수 있지만은 오늘 일단 그 계기가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오늘 밤에.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기대감으로 오르고 내일이랑 모레 일부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에서 좀 변동성이 보여줄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변동성을 못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전체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전체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주춤해지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아까 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네. 그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주면서 코스피처럼 반도체 위주로 좀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오늘과 내일이 좀 중요하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일정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남들이 팔기 전에 조금 더 먼저 팔고 남들이 팔고 나서 좀 살 수 있는 좋은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세 가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첫 번째가 이란 문제, 두 번째가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실적 시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목요일 이후로부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 이 이후에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매기가 IT 반도체 쪽으로 다시 쏠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영수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때가 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지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또 질문이 들어오죠. 지금이라도. 네. 그때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제 무서워가지고 파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사도 되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이라도입니다. 항상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고 많이 듣는 질문인데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지금 2001년도예요. 9.11 테러 때를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9.11 테러 때를 빗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11 테러 때도 이때가 이제 저점을 찍고 한번 반등을 줬는데 지금 이때 쭉 올라가는 것좀 사실은 크게 보면 이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네. 한번 눌려주고 가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줄 때가 있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이제 이벤트 소멸로 끝나서 잠깐 조정을 주면은 또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아갈 때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코스피 자리를 좀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오늘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뚫어주면은 사실은 뚫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충분히 지금 2215지만은 225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조금 소멸되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9.11 테러 이후 상승처럼 큰 상승을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만약에 조금 장 후반에 밀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뭐 주식을 비중을 늘리시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어쨌든 간 안 파셔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일단 3%씩 하락할 때 제가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갖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로 사주시고 싶으면은 또 매수 타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안 주는데 무리하게 접근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건 나중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좀 빠질 때 겁나니까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걸 구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위험하시고 저는 또 하나 뉴스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그 생일 친서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직접 미국에서 보내줬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 대화 모드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또 이란에서 이제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정은영 형님께서 조금 위축된 것도 있지 않았나. 네, 네. 내가 더 친하다. 약간 느낌이 내가 미국하고 더 친한데 그쪽 표현대로 남한이죠. 남한이 왜 끼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는 것 자체는 네. 우리 시장에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 상승 여력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샵 3772번으로 채팅방 들어가고 싶다고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피익 시간입니다. 자, 고수의 피익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고수의 피익 코너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두 고수님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이 퀴즈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그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들어가시면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13일 고수의 피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은 총 10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퀴즈로 낼 텐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님들께서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입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립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피익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 채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좀 선정된 종목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번입니다. 자, 7번 채땡땡 어떤 종목일지 먼저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름에 거의 뭐 정답이 이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은 첼시성을 가진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곧 어이니까 또. 그럼요. 네. 그리고 3 하면은 앵커님은 3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생각나세요? 삼성. 그럼요. 삼성전자를 다들 머릿속에 그쵸? 떠올리는데 네. 채자가 들어가면은 주식 좀 하시던 분들은 이 종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현실은 아마 손실이 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가기 전에 슈팅이 나오기 전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슈팅이 나온 이후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테마주라는 거는 한번 고점을 찍으면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때문에 한번 여기서 관심이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만약에 좀 움직일 때 빠져나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는 얘기는 동물 전염병 관련 백신주다 이렇게 그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국의 폐렴 관련해가지고 좀 네. 뉴스가 나오고 오늘도 한 분 이제 돌아가셨다고 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 좀 관심을 일찍 오셔가지고 만약에 저희 쪽 사이트에 네. 앵커님 말씀하듯이 네. 8시 50분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면은 오늘 좀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 바로 그 종목 성이 첼시 네. 어디 첼시인지 모르겠지만 성이 첼시인 그 종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백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묶여서 많이 움직였지만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백신 관련주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폐렴 관련주로도 움직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힌트 이게 좀 많이 좀 이름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어쨌든 더 추가적인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이제 3,000원대 이제 종목이고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그 백신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지만은 자회사의 넬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동물용입니다. 동물용인데 오늘 사람 급성 폐렴인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테마주라는 게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잘 알게 되면은 하고 있는 일이 동물 임상, 뭐 동물용 백신 이런 회사를 하는데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사실 사람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한에 실제로 이 회사 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 종목이 그래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렴하면은
가장 빨리 올라가는 한 1, 2, 3, 4 적어도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예전엔 그렇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재작년 들어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분명히 네. 아실 거고 역시나 채 씨는 종목이 예밖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친구도 애매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은 있습니다. 살짝. 관련 있으나 글자 수가 세 글자니까 잘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자 수가 다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원래는 백신 하는 그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동물 백신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 거죠. 네. 네. 그리고서 동물용이지만 사실 폐렴,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지만 지금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총 3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백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고요. 두 번째가 코스피 시장에서 3,000원대, 세 번째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다. 이렇게 3가지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7번 채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장 고수의 픽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7번을 퀴즈로 내드렸으니까요. 정답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5명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83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캠트로닉스, 매수가는 7,6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손절가랑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캠트로닉스를 7,600원에 비중 20% 샀다. 그러면 대단히 수익률이 지금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5,85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의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사신 자리가 제가 생각한 자리가 맞으면은 지금 사신 자리가 만약에 지금 매수가를 생각하면은 매수가가 대충 한 이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눌림목 주고 바닥 잡았을 때 돌려 올려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슈팅 나오는 거 오늘 가는 종목 이런 것도 관심이 가지만 사실은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거는 꾸준하게 크게 간 종목들이 사실은 돈을 벌어주는 게 기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사실은 캠트로닉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4,000원대에서 이미 이까지 한 4배 가까운 자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올라온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최근 왜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적이 2017년에 영업이 적자였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려가면서 실적 기대감도 컸고 실제로 실적이 올라왔고 그만큼 주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많이 왔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매물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정이 아마 기관이 저희 장이 힘들 때 많이 물량을 받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차익 실현 욕구들도 나오고 또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워낙 좋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한 손절가가 아니죠. 이제는 뭐 익절가죠. 한 15,000원 정도 잡으시고 15,000원에 전량을 다 던지시지 마시고 일단은 분할 매도로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익절가나 15,000원 정도 지금 15,850원이니까 15,000원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왜냐하면 워낙에 수익이 나 있으니까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주가를 보실 때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안 그렇고 따라가신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오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5,000원대 깨지면은 일단은 나온 물량들 일단 뭐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터시고 남은 물량을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뭐 이미 좀 많이 왔고 이제 기간 외국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 좀 끝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최대한 고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분간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있다면 18,000원 정도겠죠. 그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익절가 15,000원으로 분할 매도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9151번님의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8,38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동성제약이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요,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왔네요.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작년 10월, 11월쯤 사시고 나서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격대를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시죠?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은 일정하게 한 이 정도 가격 때문에 한 번씩 반등이 나왔던 그 가격대 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버텨도 될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일단 비중이 20%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가에 왔던 예전의 자리를 보면은 2018년 12월 18일에 별일 없이 그냥 갑자기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는데 이때 갭이 왜 나왔냐 보시면은 이때 불법 리베이트 건이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뒤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보이니까 일단 지금 불법 리베이트 건이 다시 재차 이슈화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해두시되 분명히 비중도 있으시고 리스크도 있는 만큼 추가 매수는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가가 18,300원 정도 되시는데 수익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대 손실을 좀 줄여서 매매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잡을 수 있는 목표가 정도로는 딱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가 나옵니다. 한 18,000원대쯤 되면은 일부 좀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예전에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및 지금 현재 구간의 홀딩 그 다음에 이상 올라왔을 때 18,000원쯤 왔을 때 차익 실현 매도 분할 매도부터 최소 절반 이상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여기 13,000 여기 저가 부분인 14,500원 이 부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아마 불법 리베이트 건이 다시 이슈화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암암리에 퍼진다라든지 루머로 찌라시로 돌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악재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4,500원 이하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홀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중도 20%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18,000원 선에서 절반 이상 분할 매도하셔라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6538님의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매수가는 1,6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전략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소차 테마가 조금 잃었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이 좀 어려웠을 때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움직일 때 제가 그 당시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 그때 앵커님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앵커님한테 네.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수소차 지금이라도 사도 꼭 이제 그때도 똑같은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이거 딱 한 달만 지나면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손절가 잡아달라고 연락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수소차 관련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움직이긴 했었는데 사실 움직였을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았는데 못 빠져나오시고 금요일날 움직였네요. 금요일날 움직일 때 빠져나오셨으면 제일 좋았는데 이때 못 빠져나오셨고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이슈 몰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서 있다가 방송하러 넘어오는데 여의도 국회에 실제로 수소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충전소도 있고 일단은 거의 뭐 수소차도 별로 없는데 줄을 서가지고 수소를 넣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휘발유는 금방금방 들어가는 역시 수소차는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두 번 또 친환경 이슈몰이를 할 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윗꼬리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자리를 한 1,100원대에서 1,150원 전저점 이제 바닥 잡아준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금요일 날 먹었던 게 이제 윗꼬리가 나고 터는 물량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매진 물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50원 선 손절가 잡으시고 이 라인대가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손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력 형님들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세력 형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섹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대북주죠. 왜냐하면은 대북주는 뉴스를 만들 수도 없고 그쵸. 만들기도 어렵고 북한에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간첩을 북파시켜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큰손 형님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다 되게 빨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 번쯤 큰손 형님들이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던지시지 마시고 좀 앞으로도 좀 지루한 싸움이니까 그거는 매수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처음에 아까 같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캠트로닉스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사놓고 꾸준하게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샀던 자리대가 어디냐면은 대부분 한번 슈팅이 나왔던 자리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행인 거는 한창 가던 시절에 3,000원대 이때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그나마 망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슈팅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을 때 잡아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전업하시면서 컴퓨터를 보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대응하셔야 되는데 조금 높은 자리에 들어가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지루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들은 나올 것이다. 제 생각에는 잘 나오면은 2,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한 2,200원 정도? 2,200원, 300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는 정말 지루한 시간들이 걸릴 거고 제 생각엔 본저가 정도 되면은 비중 20%니까 본저가 되시면 일단은 한 절반은 처리를 하시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수소차 종목들보다 일단 실적도 안 좋거든요. 영업이 지금 뭐 작년까지 계속 빨간불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고 그런 측면에서 오래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분명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변동성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 나올 거다.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추세를 먹을 건지 변동성을 먹을 건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변동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거고 한 본절 인근 1,500원에서 한 1,600원대 사이 되면은 한 절반 치시고 나머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손절가는 1,1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0에서 1,600원 정도 됐으면은 정리를 한 절반 정도 해주고 나오셔라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자는 619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NF고요. 매수가는 26,000원, 비중은 60%나 된다고 하십니다.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손실이 크다고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LNF 매수가는 사실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어도 비중이 60%인 거에 살짝 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놀라긴 했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60%. 솔직히 절대 뭐 10%라고 보냈지만 앞에 0을 빼고 보내신 분도 많고요. 네. 자기는 100%인데 저희가 한번 맨날 뭐라고 하니까 아, 10%라고 네. 이제 거짓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 차트 보셔서 26,000원대를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26,000원대 보시면은 사실 뭐 매수를 조금 잘못하진 않았어요. 지금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래되셨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 또 한 달만 돼도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네. 아마 오래되면 한 3달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사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9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8월 이후에 잘 올라오다가 9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 탄핵권 때문에 장이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LNF가 좀 10% 이상 좀 밀리기도 했는데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가다가 한 번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LNF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부러졌습니다. 이게 전기차 업종들이 왜 작년에 힘들었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리튬 코발트 망간이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2018년, 2019년에 한참 핫했지만은 2019년 중간에 무슨 반야즘 전진이 뭐냐 또 중국에서 배터리 규제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작년 이제 중반기 하반기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까지 안 좋아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 이때 저 26,000원 선이 지지선이었는데 저게 무너뜨리니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종목이 조금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간 이유는 알았죠. 이제 이 뒤에 이제 올라올라 그러면은 이때 빠졌던 물량들이 다시금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마음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26,000원이 저항선이 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한 24,500원쯤이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수소경제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네. 배터리 관련해서 유럽이랑 중국 쪽에서 좋은 뉴스가 들어오니까 삼성 SDI랑 LG화학이 저번 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때 이제 LNF도 올라왔었는데 아마 이제 그 뒤로 조금 더 상승 추세는 나오겠지만 지금 자리가 여기 보시는 보라색 선이 장기 2평대인데 장기 2평대에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LNF 자체로도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3,000원인데 24,000원 넘으면 마이너스 10% 좀 안쪽에서 비중을 조금 절대적으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밑에 2만원까지 다시 올 경우에 이번에 파셨던 물량 다시 매수하면서 이후에 대응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수립을 해드리는 쪽. 일단 지금은 24,000원대 일부 매도, 2만원대 추가 매수. 대신에 2만원대 그냥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000원이 넘으면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2만 원대에서 다시 추가 매수해 주셔라라는 분석까지 이렇게 LNF에 대한 상담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1월 13일자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7번 채땡땡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답 뭘까요? 채시스입니다. 네, 채시스였습니다. 일단 채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사실 유행했던 대장주 레벨이었기 때문에 유행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거를 8시 50분에 올려드리잖아요. 네. 8시 50분에 사실 50분 좀 전에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고 사실 저희가 시초가만 보고 방송을 하러 와요. 네. 그냥 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출근길 좀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허서들로 준비를 해서 오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그 시초가로 잡아놨었어요. 네. 3,515원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오는 사이에 15%가 날아갔다 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3.8%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에 들어가셨으면은 일단은 플러스 15%까지 보고 오셨겠죠. 플러스 12%까지 보고 오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초가에 만약에 들어가는 공략하는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면은 VI가 걸리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요. 제가 보니까 VI까지 걸렸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면 이게 사실 8시 50분에 보기만 해도 채 써 있고, 땡땡 돼 있고, 맞아요. 세 글자의 채씨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혹시나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워낙에 물려가시는 분들 많을 테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VI 때 아마 조금 빠져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오는 동안 15% 간 걸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국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고 네. 왜 동물 관련 백신주가 움직일까라고 하면은 굳이 이유를 따져보면은 네. 그 우한에 이제 이 발생 원인이 우한에 화난 수산시장이라고 있답니다. 수산시장. 예, 거기에서 상인들이 토끼, 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도축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전염된 게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지금 백신을 가지고 그 뱀한테 야생 뱀한테 그 백신 치료를 하진 않을 그쵸,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뉴스에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 종목이 일단 상승을 했고,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금요일 날쯤에 이제 종가쯤에 1차적으로 종목을 뽑고, 이제 월요일 날 장 전에 이제 2차적으로 뽑는데, 네. 자리가 나왔어요. 자리가 너무 누가 봐도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셨던, 만약 시초가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을 보였으면 참 좋겠고, 저희는 뭐 어쨌든 목표가 개인 투자자들 수익 보게 해드리는 게 목표니까. 네. 만약에 이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드렸던 게 매수가 3,515원에 목표가가 4,4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쯤에, 그러니까 변동성 노리고 들어가실 분은 종가쯤에 비중 한 5%에서 살짝 들어가셨다가 손절가 2%, 3% 잡고 대응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5%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5%, 10% 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실 분은 내가 아침에 못 봤다. 아침에 그렇게 앵커님이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지만은 못 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조가쯤에 살짝 들어가셔서 5% 정도 비중 놓고 한 손절가 2, 3% 잡고 대응하시면 5% 최소한 5% 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체시스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7번 정답 체시스였는데요. 이렇게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움직일 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퀴즈 정답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화번호 뒷자리 2752-8822-9145-3184 그리고 9342님 이렇게 5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고수의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 늘어났습니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와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11.5%, 석유 제품이 30.6% 수출이 늘어난 반면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은 부진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베트남과 일본, 홍콩, 중동 등으로 수출이 늘어났지만 중국과 미국, EU 수출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7%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는 2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주식 결제 대금 총액이 2018년보다 15.9% 감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액이 284조 5천억 원, 일평균 주식 결제 대금은 1조 원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탁원의 주식 결제 서비스는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야 할 거래액을 상기한 뒤 차익만 결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주식 결제 대금은 총 주식 거래 대금의 7%에 해당했습니다. 예탁원은 지난해 주식 거래 대금이 감소함에 따라 결제 대금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증권사 간 증권 대금 결제 유형인 장내 주식시장 결제 대금이 119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어들었습니다. 장외 주식기관 결제 대금도 165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대형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3.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초에는 현대해상이 3.5%, 삼성화재가 3.3% 올리고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영업적자는 역대 최대였던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인상으로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 통계 연감을 보면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의 수중인은 468명, 증여 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51.9%, 82.8%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세와 보유세의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10살 미만의 수중인과 증여 재산가액은 1년 전보다 각각 21%, 26%씩 증가했고 19살 이하 청소년으로 범위를 늘리면 수중인과 증여 재산가액이 27%와 1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차세대 기술인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아태통신사 연합회, 브리즈 얼라이언스 소속 통신사 5개사와 글로벌 MEC FT 발족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초대 의장사는 SK텔레콤이 맡습니다. 이번 협력은 브리즈 얼라이언스 소속 통신사가 SK텔레콤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고 여러 통신사가 합류하면서 결정됐습니다. SK텔레콤은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회원사에 5G와 MEC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사의 역량을 모아 MEC 기술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생태계가 구축되고 5G 기술 서비스를 관련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의 진원지가 우한 도시의 한 수산물 시장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한 폐렴이 이 수산물 시장을 넘어 다른 곳으로 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하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이사직을 맡았다고 중기부가 밝혔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중국 에스테틱 수입 판매 회사 이싱사와 리쥬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지난해 1월 중금리 대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 8일까지 모두 1조 원을 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퀴즈 얻으시고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